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루마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좀 편안하게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 번 설명회를 다녀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설명회가 아마 어머님들 어떤 이제 수학 강사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수업이 어떻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는 시간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시간도 잠깐 있겠지만 제 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시작을 좀 할 거고,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정보나 저의 어떤 수업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보시는 종이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딸딸 읊는 듯한 설명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상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차 안에서 생각나는 몇 가지 예시들을 먼저 칠판에 적어봤고요.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 소개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먼저 적어놔서 딱 넘어가 보면 이제 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좀 가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자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루마라는 강사고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고등 강의를 8년 차 하고 있고요. 현재 두각학원 그리고 강남대성 윈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각학원 2024년 겨울에 강의 평가를 1등을 했는데 뭐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왜 1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이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예비 중3 학생들을 만나면서 아니죠. 이제 예비 고1이 됐는데 이제 중3 학생들과 1년간 호흡하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너는 수학을 어디까지 좀 진행을 했니? 나랑 지금 만나는데 어디까지 미리 배워봤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많이 하냐면 저는 수원까지 그러니까 대수까지 한 번 했어요. 저는 미적분 원까지 한 번 했어요. 또는 공통 수학을 한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횟수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진도를 얘기를 합니다. 제 질문이 가지고 있는 답이 그렇게 좀 한정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감이 좀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요, 선생님. 그냥 사실상 처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어머님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어떤 한 과목을 끝까지 쭉 해나갔던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간에 중도 하차하거나 좀 포기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단원까지는 했는데 수업이 어려워서 2단원부터는 그 학원을 그만뒀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애가 한 번에 제가 돌리긴 했는데 지금 상태 보니까 좀 미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시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어머님들이 이제 수학 내용을 많이 까먹으셨거나 또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눈높이에 맞춰 제가 천천히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자, 첫 번째 제가 적어 놓은 게 2x 더하기 3은 7이라는 방정식이에요, 어머님들. 그러면 혹시 저 x 값에 무엇이 대입돼야지만 이것이 참이다라는 거 여러분 어머니도 혹시 x 값 구하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아시겠지만 x는 몇인가요? 2죠. 그쵸? 아, x는 2구나. 이거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던져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 굉장히 잘 풉니다. x는 2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럼 아이들한테 야, 그러면 방정식이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방정식이 뭐다라는 정의를 못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어머님들 이거 1차 방정식이거든요. 학생들이 잘 풀어요. 근데 방정식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방정식은요, 어머님들 어떠한 등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있어야 등식이겠죠? 그러면 등호가 존재한다는 건요. 등호 왼쪽 편과 등호 오른쪽 편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좌변이라 부르고요. 얘를 우변이라 불러요. 둘이 같다란 뜻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엔 숫자만 적혀 있고요.
왼쪽엔 지금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을 같게 만들 수 있는 x라는 건 지금은 딱 하나로 정해져요. 2였죠. 그럼 2가 아닌 다른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같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럼 뭐냐면 어떤 미지수가 있는 등식인데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학생들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똑바로 얘기를 잘 못해요. 어? 이건 풀 줄 아는데 얘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학의 모든 개념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이 뭔지 모르면 항등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통수학 1의 두 번째 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거든요. 어머님들. 그러면 방정식이 방금 전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그런 등식이었다면 항등식은 뭘까요? 어머님들은 한자를 그래도 잘 아시니까 미지수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왜 같이 배우느냐? 어머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8을 이렇게 3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가 이렇게 싹 들어가죠. 그러면 6이 되고 그러면 남은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럼 제가 8이라는 숫자는 여기 3으로 나누었을 때 2가 곱해지고 그 다음 2가 더해지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얘를 문자로 이제 식이 미지수가 등장하게 되면 실제로 좌변과 우변은 필연적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나머지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과연 어머님들께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야, 이 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어? 왜 같이 배워? 이 단원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엄마 항등식이라는 게 반드시 좌우변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그런 식인데 나머지 정리라는 게 항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원으로 엮여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크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실수 x란 말은요. 이 x의 값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부등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또는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얘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x축이라는 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해서 한없이 위로 뻗어져 올라가야만 언제나 0보다 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워지나요? 제가 이 얘기 사실은 이 두 가지 예를 더 준비해 왔는데 사실은 시간 관계도 있고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겨우 간단해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배우지만 사실 그 개념이 무엇이고 왜 이것을 배우고 이 목차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거 나중에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긴 하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도 이런 것을 많이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욕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또한 직접 수업 현장에서 수업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가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몇 회독 돌렸지? 이런 횟수나 어떤 진도에 좀 어느 정도 집착하실 수밖에 없고 그런 욕심을 무책임하게 조금 그냥 판매하는 것이 요즘 이 실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딱 4등급 나와요, 어머님들. 4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4등급이 굉장히 나오기 쉬운 등급이거든요. 학교에서 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그냥 4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그 4%가 1등급이에요. 한 학교에 한 300명 정도가 있죠. 4%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12명이면 한 반에 한 명 정도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면 바로 1등급 안에 드는 것이고요. 2등급이 7%이기 때문에 대략 1점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등급이라는 등급이요.
나오기 어려운 잘 못하는 등급이 아니고 한 반에서 5등 정도 안에 들었을 때 나오는 등급이에요.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오는 등급이고 그 급간이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 4등급.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해봤자 3등급.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3, 4등급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 대부분이 중2, 중3 학부모님들로 오셨을 텐데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저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왜? 앞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질 텐데 고1, 고2, 고3 됐을 때 과연 어머님들이 이렇게 정석적이고 본질에 가깝게 수업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까 학생들이 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도요 애들 숙제해온 거 보면요 뒤에 사고력 문제들은 다 그냥 별표 쳐서 와요. 그러니까 그 이런 문제들 기본과 유형화된 문제들만 답습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그 윗단계로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뚫어내려면 결국에는 개념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급하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등 수학의 6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리고 1년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들 그 종이 유인물 보시면요. 고등 수학의 과목들을 다 적어 놨거든요. 그럼 이제 PPT 내용에서 살짝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 대한 소개 이렇고 자 해야 할까라는 물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등 수학은 어머님들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근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고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고 잘 안 나온다 이런 고민도 없으셨을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일단 과목 자체가 6개가 됩니다.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 2까지. 물론 기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적분 2와 기하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에서 이제 수능에서 빠졌죠.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 대수, 미적분 이 세 과목이 수능 과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통수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공통수학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수학 과목들의 뿌리가 되는 과목이고 공통수학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뒤에 과목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1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이 공통수학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좀 완성을 시키셔야 되는데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회독은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2, 3회 정도면 충분한데 그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것이 이제 N회 완성 이런 수업들 특강처럼 그래서 10회 완성, 뭐 8회 완성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과목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너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어머님들은 오늘 1년을 투자하실 생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1년간 이 네 과목만 정확하게 1년 동안 공부해 나가서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지향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럼 11월 수능이 있죠. 그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대략 준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준킬러와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면 거기까지는 충분히 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지레 겁먹고 고3 문제인데 과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이 과목 자체가 어머니도 어차피 고2, 고3 과목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켜서 얘를 풀려내서 풀려나가면 충분히 그 지점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고 그 후에는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적은 반복으로 학교 내신 시험까지 대비하기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들을 시작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선행학습 자체는 뭐 그렇게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3 때 1년간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괜찮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선행학습이 왜 실패할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학생들 자체가 동기부여가 일단 어머님들보다 많이 약합니다. 현재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내놔서 배우긴 배우는데, 저런 식으로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학생들의 흥미를 금방 잃어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애초에 소수입니다. 결국에는 소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스스로 자꾸 질문을 많이 던져보게끔 해야 돼요. 그냥 아까 적어놓은 것처럼 그냥 2x 플러스 3이 7이다 이런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 등식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왜 방정식이지? 그리고 항등식은 뭐지? 산술기하 평균은 뭐지? 이렇게 스스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고, 단답형이나 객관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와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을 천천히 서술형으로 답할 수 있는, 아까 전에 제가 어머님들한테 충분히 서술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고3에도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굉장히 큰 이제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도와 횟수에 초점을 맞춘 약간 N회 완성식의 어떤 수업이 아니라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를 한 과정으로 잡고 천천히 걔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 어머님들 생각처럼 절대 완성되지 않거든요. 10회 만에. 한번 반복했다에 불과하지 절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바로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는 조금 놓으셔야 된다. 그 어머님들은 애를 보내놓고 관리가 잘 되고 문자가 잘 오고 10회가 되면 애들이 한번 그걸 잘 소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절대 소화한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은 거기서 자기가 실제로 피부적으로 그 학원의 현장에서 내가 이게 이해가 돼 또는 안 돼라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는 학생들이라는 걸 어머님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개념들이 굉장히 파편처럼 남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풀 수 있고 풀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안 되고요. 그냥 단편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풀 수 없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이 부재하거나 또는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말씀드리려다 만 건데, 목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 집에 가서 공통수학 1의 목차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시면 학생들 대부분 대답을 못 해요. 그 단원 간의 상관관계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말해줄 수 있는 수업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어머님들. 그래서 급하게 배운 얕은 개념과 많은 스킬들은 결국 다음 1년 동안 다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신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방학 때만 다시 한번 대수와 미적분을 꺼내들게 되면 중3 때 했었던 1년간의 선행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워놓으면 어떤 부분적인 개념들은 까먹더라도 나중에 1년 뒤에 이걸 다시 배울 때에도 기억이 다 살아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유기적인 관계는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수업을 좀 할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행학습은요, 각 회독 때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학원을 이제 여러 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편해서 그런지 다른 학원의 과제들을 저한테 가져와서 질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교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던져 주셨을까? 문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얘한테 지금 이 문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해설은 해줄 수 있고, 야 선생님 이 문제 어때요? 좋아. 문제는 좋아. 평가원 문제 얼마나 잘 만들었니? 근데 너 이거 선생님이 너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알고 계셔?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너 이 문제들을 지금 어때? 너가 보기에 느끼기에는 너무 어렵대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문제를 풀어주려면 그 밑에 베이스가 되는 개념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야, 너 이거 알아? 모른대요. 그럼 이 개념 설명 다 하고 이 문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풀어주는데, 야, 근데 너 이 문제 다음 문제는 그럼 너 풀 수 있겠어? 못 풀겠대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거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이건 내 수업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치동의 현장에 많은 교재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맞지 않게 되게 상황화돼서 문제를 그냥 뿌리는 경우가 좀 많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욕심을 타겟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야 되고 얘한테 맞는 것들을 계속 줘야 된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성장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고 있는 생각이어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자는 얘기의 취지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좋은 문제들을 다 짜집기 해서 어려운 문제를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계마다 1회 독에서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2회 독 때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목표 설정이 아이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결국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최근에 문제 푸는 걸 보면요.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글씨를 써본 경험이 잘 없고 자기 이름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풀이 과정을요. 노트에다가 쭉 적어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나중에 봐서 얘 글씨 잘 써. 또는 명료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 뿌듯해.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요. 선후 관계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식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는 얘기는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계적인 논리가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식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식을 써 내려가다 보면 자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논리가 정립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틀렸더라도 어느 줄에서 어느 줄로 넘어갔을 때 내가 오류를 범했구나. 또는 어떤 줄에서 내가 다음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스파크가 튀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아이들은 문제를 그냥 단순히 잘 풀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문제, 사고력 있는 문제들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정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그 다음에 사고의 확장 그것이 하나의 기본기가 되고 그걸 더 확장해서 그게 기본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어떤 개념을 배워요. 지수와 로그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수와 로그의 단순 계산도 굉장히 어려워요. 훈련이 숙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단순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죠.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굳은 살이 배기듯이 자기가 좀 빨라지는 순간에 한번 사고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확장까지 포함해서 그 학생의 기본기가 되어요. 그럼 거기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확장이. 그리고 그것이 또 숙련되다 보면 거기까지가 기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한 번에 팍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고 얘가 한 번 어떤 지점까지 사고가 도달했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그 크기가 자기의 근육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한 번 훈련이 들어갈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학 실력의 향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주려면 선행학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수학,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까지만 해놓으셔도 된다. 앞으로 중3 때는요. 미적분 2와 기하까지는 이 시기 내에 꼭 욕심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4가지 과목만 잘 해놓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과목으로 선행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전 과목에 대한 누적 테스트와 그 다음에 개념 재정립은 1년 내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 왜냐? 다음 과정 하는 동안 그 앞에 거 다 까먹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누적 테스트 해설을 통해서 지난 과정들을 다시 재정립해 줄 거라는 거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는 어머님들 제가 말을 줄일 거예요. 왜 줄일 거냐면 어차피 제 소개인데 다 적혀 있거든요. 사실은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단편적으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담백하게. 교재입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썼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다 펼쳐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제 언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좋은 문제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요. 그 다음 워크북인데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1회 독 때는 얘들아 우리는 레벨 0까지만 일단 도달할 거야. 그 다음 수업에선 우리 레벨 1까지만 할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조금 더 머리가 빠르고 연습을 많이 했고 하면 레벨 2까지는 한번 다뤄봐 라고 해서 단계별로 그 다음에 유형별로 써놓은 책이 이제 워크북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를 제가 매일 보는데 그 테스트에 대한 오답을 다 학생별로 개인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누적해서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번에 틀렸던 문제만 싹 모아주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부분이라 차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모든 학생들에 대한 단톡방 만들어요. 4명 초대됩니다. 제 조교쌤, 학생, 학부모님들. 부작용도 있어요. 학생들만 느끼는. 거기서 굉장히 학생들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이 만약에 지각하면 제가 바로 그 단톡방에다가 한마디 보내. 어디니? 그런 그런 순간 어머님들이 모든 상황이 파악이 이미 다 끝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단톡방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동시에 어머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는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얘기는 좀 다르네? 뭐 이런 오해가 잘 안 생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얘기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 클리닉과 수업 후 클리닉을 하는데 제 연구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응시 모든 수업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영상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 단톡방에. 그 다음에 온라인 지문에 대해서도 제가 다 그 영상, 손풀이 영상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준다라는 점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소가 이번 주에 오픈을 했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여기 우리 음마 아파트 사거리 지금 어머님들 계신 건물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두각학원이 대부분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여러 개. 그래서 제 연구소가 여기 있어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인데 모든 클리닉과 그 다음에 그 수업에 오는 날 말고도 학생들이 등원해서 거기서 다 제가 직접 질의응답 받아주고 제가 수업에 들어가 있는 시간에는 조교쌤이 직접 질의응답 받아준다는 거.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0시 이후에 심야 클리닉도 다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토요일 클리닉은 하루 종일 잡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어머니들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에 대한 수강 아까 수강평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수강 후기들이 사실은 뭐 수십 장 있는데 다 보여드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2개만 가져왔는데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수업이다. 그리고 평이 좋다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습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참 와닿아서 설명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습관을 처음에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성취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를 맛본 학생들은 그 성취가 자기의 습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오늘 여기 와 주신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대부분 중2, 중3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좋은 습관 만들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문제 없이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이루마 선생님한테 배워서 잘 배웠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잘 안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시게끔 최선을 다해서 좀 지도를 할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수업은 12월에 런칭하기 때문에 제 수업은 오늘 이 자리가 뭐 당장 등록해 주십시오 뭐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자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2달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2달 동안 어머님들 학생들 무리시키지 마시고요. 이것만 잘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지금 한창 도형, 뭐 외심, 내심 이런 거 배울 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 충실하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3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고등 수학을 병행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꼭 저를 다시 찾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말씀드리고 여기는 제 번호인데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카톡이나 전화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잘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혹시 이 현장에서 좀 짧게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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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습니다. 어, 예, 음, 네. 준킬러와 킬러를 제외하면요. 준킬러와 킬러를 제외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수능 등급으로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3 마지막 순간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사실은 그 준킬러와 킬러에서 요구하는 사고력까지 또 한번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 금방 끝나겠습니다. 네, 어머님. 예, 맞습니다. 내신 기간에만 내신을 한 3회차에서 4회차 정도 수업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섞을 거라는 점.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깊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 분이 좀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 드릴게요. 네, 저는 이루마였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